안녕하세요. 낭낭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기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울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정역에 있는 원수들이 있으니까 정역에 있는 원수들을 딱딱 다 대표해보면 되겠죠. 1번 문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좀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그 다음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그 다음은 3 이렇게 나오죠. 이런 원소들이 자 y 집합에 있으니까 이건 좀 집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대입을 하게 되면 절대값 해주니까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0, 0, 1 두 개의 원소만 있으면 되니까 역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1, 0, 1 이런 식이 되니까 0하고 1이 y 집합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집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도 당연히 계속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계속 3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4번이 답이 돼야 되는데 4번 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1, 그 다음 0 이렇게 나오는데 루트 2란 이런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될 때 나온 결과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이 이제 y 집합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부분, 지금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와, 주어진 식을 좀 계산해달라. 숫자가 2020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잠시 a라고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이런 형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a 처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식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이걸로 x제곱인데 a제곱이라고 했네요. x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분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통분하게 되면 앞쪽에는 이것에다가 무엇을 곱하게 해주면 되는가요? x 플러스 1 이제 곱하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는 이제 x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a 분의 a 해서 이제 결과가 남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 처리할 때 이제 공통이라서 공통 딱 처리해주고 곱하기 해주는 항목만 썼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인수들 3개가 쪼쪼쪼 다 있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x 4번이군요. 4번. 이거 풀어놓고 나서 답 찾는데 좀 시간이 쓰이네요. 됐죠? 4번은 제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큰 숫자들이 있을 때 그 숫자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좀 치환해서 좀 센스 있게 대체해가면 좀 더 식을 좀 보기 편한 형태로 보고, 그럼 이제 연산도 좀 쉽게 가능해지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넣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와 있다. 자, 주어진 문장대로 한다면 3개를 고른다, n 컨벤션 3 되겠고, 그걸 또 상자에다 넣는다,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n 퍼뮤테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결국 이제 하긴 순열 문제도 우리가 좀 복잡해지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조합 곱하기 나열 이런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거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연속한 3개의 숫자를 곱하기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6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6 곱하기 10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됐을 때 요게 이제 연속한 세 숫자의 곱으로 이제 표현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전개해가지고 3차 방식 인수분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2 곱하기 4가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제일 큰 숫자 n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그 값은 이제 얼마입니다.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효율적으로 좀 풀어가는 방법. 대신 맨 처음에 주어진 과정 자체를 주어진 문장 그대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3개를 골랐습니다. 상자에다가 넣는다, 배열한다 이런 형태로
되겠죠? 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이 뜻을 뭐 파악해가지고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갈 가지수는 몇 가지야? n 가지. 그다음 몇 가지야? n 마이너스. 그다음 상자 이렇게 채곡채곡 생각해도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주어진 상황을 뭐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주어진 문장 그대로 해석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쉬운 문제 형태에서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문자 개수는 이렇게 뭐 3개나 되어 있는데 식은 막 딸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뭐 찾기 해가면서 제가 여러 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원리는요 이렇게 좀 개수가 큰 y라는 문자를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해가면서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작은 숫자부터 처리해도 되고요. 뭐 큰 숫자부터 처리해가도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큰 숫자부터 해결해 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3y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y 값이 만약에 이제 3까지 되겠죠. 3, 3은 9 이렇게 쳐야 되니까 y 값이 3이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계산과 0 돼야 되는데 방법은 0, 0 이렇게 하니까 요 부분은 뭐 가지수가 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y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 되는 거니까 여기가 좀 3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나오는 가지수가 뭐 x 하나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0부터 1, 2, 3까지 되겠죠. 2에 맞춰서 z 값이 딱 처리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이제 4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값이 1이 되게 되면은 x 플러스 z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 거죠. 6 이렇게 처리되면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부터 6까지 가능한 거니까 7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규칙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x 플러스 z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 가지수들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12에 22, 22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사실은 뭐 y 값이 0에서부터 최고치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좀 처리해도 되고 뭐 지금처럼 이제 가장 큰 숫자부터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신요. 첫 번째 시작하는 아이디어 개수가 제일 큰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변의 원리니까 이 원리들을 좀 정확히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 값이 루트 7 주어져 있을 때 무리수의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이 루트 x 플러스 이 부분하고 루트 x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유리화 겸 통분음이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x 제곱하니까 x 마이너스 4 해서 정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전개했을 때 2배의 1차항 형태 부분들이 지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배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했을 때 x 생기는 부분하고 2 제곱했을 때 4 생기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는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루트 7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2에 그럼 루트 7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또 답을 찾아가려면 또 다시 또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유리화하니까 9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9 마이너스 16에서 2배에다가 여기는 루트 7 플러스 4를 곱하겠으니까 4에 좀 제곱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 부분들이 이게 또 뭡니까? 그래. 왜 또 7이 9로 바뀌었습니까? 와, 이거 지금 큰일 나는데. 7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산하는 숫자들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머릿속에 마이너스 9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제곱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16 이런 부분도 생기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8 루트 7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갔을 때 그럼 이제 9분의 이 부분들이 좀 얼마가 됐습니까? 23 이렇게 되니까 46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부분들은 어디다 쓸까요? 마이너스 쓸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6 루트 7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번에 좀 답이 있는 그런 모양 되겠습니까? 이거 유리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 결과 9가 자꾸 생각나니까 구를 쓰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되죠. 자, 뭐 큰 틀에서 뭐 유리와 협식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절차만 좀 정확하게 좀 잘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무리 없이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문제 자체는 식을 정리 후 식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한다라는 이런 사실 이런 부분들만 좀 잘 기억 속에 넣어두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조제인데 뭐 0을 중심으로 함수식이 좀 달리 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0을 대입했을 때 x를 0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식이 달라져 있는데요. 0일 때의 값은 뭐 이렇게 2라는 값을 이렇게 좀 특정하게 좀 나와 있는데 보게 되니까 a 플러스 1 기울기가 좀 더 뭐 이렇게 좀 대충 양이라고 볼까요? 그랬을 때 이제 0보다 작을 때 기울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똑같은 y값이 뭐 두 개 이렇게 존재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 1대1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양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선택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다? 같은 부호,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이런 형태가 처리돼서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범위 표시해 가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은 3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라면 당연히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1대1 대응 뭐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냥 뭐 역함수가 존재하긴 조건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좀 제일 많이 등장하죠. 해서 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뭐 1차 분 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또 2차 뭐 다른 함수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조건들 그 문제에 좀 어떻게 좀 적용해 가는지 어쨌든 거의 뭐 모든 학교에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세 개의 괄호 부분에 A, B, C, P, Q, X, Y, Z 딱 되는데 뭐 전개했을 때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 Q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좀 살짝 좀 응용이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막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좀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P, Q 이렇게 돼 항목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더하기 된 이런 항목들인데 우리가 좀 전개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뭐죠? 이런 부분들은 뭐 문자 부분이 지금 더하게 돼 있는데 그냥 뭐 A, B, C 이렇게 좀 세 개가 있다, 좀 P, Q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X, Y, Z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곳에서 뭔가 항 하나가 좀 이렇게 딱 나오고 이곳에서 뭔가 항이 하나 딱 나오고 항이 또 뭔가 하나 딱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딱 곱하게 되면 이제 A, B, Z 뭐 이런 형태의 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선택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쪽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전개식의 지금 항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원리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럼 문제 풀이에서 A를 포함하는 항 개수다라고 해주면 자, 첫 번째 이 가로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오는 가지수 한 가지가 되겠죠. A 무조건 이제 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가로 파트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P, Q 나와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를 포함하는 가지수는 전체 이제 몇 가지입니다. 6가지입니다.라고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요. Q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Q라는 것은 이제 뭐 두 번째 괄호 형태 부분에서 이제 언급되어야 될 그 항목인데, 뭐 Q가 뭐 이쪽에서 이제 Q가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P가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Q를 포함하지 않는 가지수는 앞쪽 괄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뭐 P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괄호는 또 역시 세 가지 해서 이제 전체 9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mn 값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부분들이 m이고 아래 부분들이 n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문제에서 m 더하기 2n 이런 결과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6, 2, 9, 18 이렇게 처리해서 뭐 최종적인 계산 24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원리 형태를 좀 제가 좀 살짝 좀 언급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뭐 가로에서 그러면 이제 문자 3개가 있고 2개 있고 3개가 있다. 이곳에서 이제 문자 하나씩들이 이렇게 나와서 곱하기 돼서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항을 만들겠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뭐 전체 항의 개수 구해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문자 개수들 그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하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 원리 부분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걸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응용된 문제들도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와우, 보기가 무지하게 많네요. 자,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와, 그럼 유리함수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자,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 3분의 1 써있네요. 아, 비슷한 숫자 써있어가지고, 요건 좀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 이제 0 만드는 값, 요건 이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됐고요. 점근선 x는 1 된 것 같고,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생겨가니까 y는 2.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을 좀 쉽게 구해가는 방법, 분모 0 만드는 값,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할 때 몫이를 나갈 수 있는 값,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느냐 물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x-1 디귿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x-1에 플러스를 해서 이제 분차 부분에 여기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가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평행 이동해서 일치가 되려면,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숫자가 좀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평행 이동해서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3 처리가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1 여기 이제 2x 플러스 2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항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은 이제 뭐 겹쳐질 수가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주어진 그래프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와,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리얼 부분을 풀어가려면 원래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x분의 1 이런 그래프들 뭐에서부터 공부할 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y는 이퀄 x 그다음 이렇게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이렇게 중심이니까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항목들을 이제 응용시켜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게 되면 이제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래프가 좀 옮겨서 뭐 정근선에 옮겨가면 이 부분들 이제 평행 이동을 딱 시켜놓으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좀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런 항목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시 점근선 y 일단 뭐 지금 리을인가요? 리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면 x 플러스 1 분모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점근선의 x는 이퀄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y는 그럼 어떻게 됐죠? 4 마이너스 5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점근선의 교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직선을 보게 되면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위에 거를 뭐 평행이동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뭐 교점을 구해도 되는데 뭐 평행이동 하죠 뭐. y는 이퀄 x 이 부분들 이제 평행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y 플러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항시키니까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얻어지겠죠. 그 다음에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런 걸 좀 평이동 시켰다. 그럼 이제 y 플러스 5 처리되겠고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y는 이퀄 x, y는 이퀄 마이너스 x 이 부분들 이제 평행이동해서 얻어진 식이 딱 써져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칭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간다. 역함수를 이제 실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역함수를 좀 빨리 구할 때는 이렇게 된 부분, 요 부분은 좀 같아야 되고요. 요 부분들은 서로 이제 바꾸면서,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한번 또 적어드려야 되겠군요. 미분 부분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y는 2x 플러스 1 뭐 여러분들이 직접 역함수를 구하셔도 됩니다. 6x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었을 때 뭐 x는 이꼴 2y 플러스 1 분의 6y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한 결과를 좀 구하게 되면요 이렇게 된 부분들은 원래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 부분들은 여기 4였습니다. 반대 부분들은 서로 이제 문자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가 써져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한 결과도 원래 함수랑 뭐 그냥 똑같이 써놨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대단한 내용들은 아닌데 유리함수에서 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두루두루 문제 다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개수가 좀 많아서 좀 시간 좀 걸리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유리함수 지금 이제 뭐 이 문제 하나 풀어보면 뭐 금방 잘 아시겠습니다. 그죠? 무엇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점근선, 뭐 대칭성 이런 부분들, 역함수 이런 부분들 필요한 항목들이 이제 한 문제에 좀 다 담겨 있으니까요. 배운 이론들 좀 복습 차원에서 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로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와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아주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ax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의 절대값이 커져갑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하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하는데 a 값이 좀 커져간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좀 같은 숫자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점점 큰 값이 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큰 값이 돼가게 되면 이제 이 y축 입장에서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y축에서 좀 점점 어떻게 되죠? 가까워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뭐 그래프 모양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가 되면 루트 x 1사분면 방향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x 2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x 4사분면 방향 뭐 이런 형태의 기본 틀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모양을 보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루트 플러스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사분면 방향 형태로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열심히 좀 그려가는 건데 평행이동 이제 뭐 아이는 이만큼 이렇게 좀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코, 요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숫자가 이제 2가 돼야 되겠죠. 2는 형태 되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주어진 그래프는 역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그럼 설명 잘했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3, 4분면 방의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나요? 0만 들어오니까 x축으로 3만큼 1, 2, 3, y축으로 얼마만큼 했으니까 1, 2, 3, 4, 4만큼 1, 2, 3, 4 이거에서부터 그려가야 되는데 지금 4, 4분면을 지나니 안 지나는 얘기는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결과가 중요하겠죠. 0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은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역함수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의 정역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돼야 되는 거죠. 치역 이 형태가 이제 정역으로 싹 바뀌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 그럼 5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지금 원래 주어진 정역하고 이런 부분들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주어진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했을 때 주어진 식에 겹쳐가느냐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미음 부분이 좀 재미있게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4분의 1에 루트 3-16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4분의 1 돼 있고 주어진 식은 이제 그냥 루트 x 돼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6분의 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좀 유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숫자들은 뭐 평행이동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그래프가 겹쳐진다 이런 항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디귿 미음 두 개가 맞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무리함수에 대해서 뭐 정역, 그다음 치역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평행이동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점검해가는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또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fx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뭔가요? f1은 그냥 fx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n번 한 다음에 합성함수를 이제 한 번 더한 결과 이렇게 된다. 이제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겠다 이런 뜻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f30이란 얘기는 함수 대응을 f를 계속 30번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번 다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여러 번 하라 이런 얘기는 바로 뭐죠? 이제 규칙성을 좀 잘 발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F1, 3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3을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한 번 한 결과에다가 6이었으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또 6을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대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6을 좀 대입하니까 결과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 2번 한 결과 자체가 9가 되는 거니까. 그죠? 9를 좀 대입을 다시 한번 되니까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 좀 잘 살펴봤을 때 이건 이제 3 곱하기 2에다가 요거는 3 곱하기 3에다가 요거는 3 곱하기 뭐 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이게 곱하기 해주는 이 숫자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우리가 좀 이게 뭐 합성하면서 횟수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좀 더 큰 그런 모양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부분들은 3 곱하기 30대 있으니까 뭐 31을 좀 곱하기 하라 이런 뜻으로 좀 파악해가면 되겠죠. 규칙 착 이해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정답 뭐 93에서 가볍게 풀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표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표현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좀 큰 숫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냥 규칙성을 좀 발견해 달라. 이런 형태의 취지로 문제를 좀 이해하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2는 2가 되면 안 되고 f4는 4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f2는 2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f4는 또 4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좀 헷갈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데 뭐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 어렵죠.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집합의 여집합 모양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F2는 2 또는 F4는 4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정해진 숫자가 딱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좀 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F2는 2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대응해서 이제 알아볼 때 2는 2에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거겠고 대응을 좀 볼까요? 1, 2, 3, 4, 5 1, 2, 3, 4, 5 돼 있을 때 2는 2로 이렇게 막 대응되면 되는 그런 규칙이니까요. 뭐 매우 쉽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다른 원소에 이제 대응해 가는 거니까 이 가지수는 뭐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F4는 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들도 당연히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근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또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A 합 B의 개수 이런 걸 구하게 될 때 이제 A 개수도 구하고 B 개수도 구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죠? A 교집합 B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둘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면 2는 2, 4는 4 이렇게 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머지 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본 분들이 여집합이니까요. 뭐 전체적인 계산을 보게 되면 전체 가지수가 이제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래서 이제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A 합 B 개수 이런 모양 형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게 이제 12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얼마인가요? 24,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4, 2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8에다가 42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78 이렇게 좀 답이 되는 건가요? 정답 7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가지수를 구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도 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다른 숫자로 이렇게 좀 무작정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뭐 쉬운 것만은 좀 아니죠. 이 숫자가 지금 왜 쉽지 않냐면 만약에 이 부분들이 뭐 2가 아니다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2라는 숫자가 이제 2를 아니 뭐 다른 걸로 대응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지금 이게 뭐 4로 대응돼 있을 때 또 4가 아닌 숫자로 대응돼 있을 때 그럼 이제 이 F4가 좀 대응되는 가지수가 좀 여기서 이제 오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집합 형태를 이용해서 2로 대응되고 4로 대응되는 이렇게 딱 대응되는 숫자를 좀 정해놓고 그 다음 과정을 좀 처리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 사건을 이용한 풀이법을 이용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fx, yx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역함수 관련 뭐 연산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역함수를 하게 되면 각각 역함수 순서를 바뀌어도 ff니까 똑같죠. 이런 상태에다가 우리는 뭐 c를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해가게 되면 와우 근데 이거 역함수를 좀 그렇다고 좀 구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하나를 처리해 간다면 f 역함수 c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건 뭐 그냥 x 이렇게 되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c가 나올까요? 이런 이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이런 이제 뭐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y는 equal x가 왜 나와 있느냐? c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가게 되면 여기가 뭐 d가 됩니다. 뭐 이런 걸 찾아가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c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무엇을 대입해야 되죠?
D를 대입했더니 C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식은 이번엔 F 역함수 계산 결과 자체가 지금 D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 D 이렇게 되겠고 똑같은 원리를 좀 이용하게 되면요.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홀리면 뭘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답 2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역함수하고 뭐 y는 equal x 뭐 대칭할 때 그 관계 조금만 이해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니까 이런 거는 평상시 연습 잘 해뒀다면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습니다. 근데부터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오호, 3의 배수 좀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먼저 사용할 문자부터 좀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제가 모은 것 같습니까? 숫자들을 미리 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됐죠?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좀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사용된 숫자들을 좀 합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형태가 3의 배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구성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성을 실제 숫자로 안 하고요.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구성을 찾는 거죠. 나머지가 1, 1, 1 이렇게 이제 같은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하겠지만 3이 들어가니까 나눠 떨어지겠다. 나머지가 2, 2, 2. 나머지가 0, 0, 0으로 할까요? 3, 3, 3으로 할까요? 보기적으로 그냥 3, 3, 3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1, 2, 3 이런 구성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려면 나머지가 1인 것들은 3개씩이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3개씩 있어야 되는데, 뭐 원소 자체가 뭐 2개, 2개, 뭐 이쪽은 뭐 1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1인 원소가 좀 하나 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런 개수를 뽑아놓으면 이제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인 경우도 이제 2가지 되겠고, 뭐 3인 경우는 뭐 3이라는 숫자 한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사용할 문자들을 좀 이렇게 막 이제 찾아놓은 거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4, 2 뭐 3이다 이런 숫자를 좀 만들어 놨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자연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나열해야 되는 거죠. 만든다는 얘기는 뭐 나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뭐 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4, 6, 24 24가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3의 배수 원래 3의 배수 문제들 치고는 조금 이 문제는 그래도 좀 평이합니다. 왜냐면요 요 숫자 개수가 좀 적어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3의 배수 풀어가는 그래도 절차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문자들을 먼저 이렇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해 놓는 부분들이 결국은 좀 필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주어진 거에서 뭐 3의 배수의 성질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사용할 구성들을 좀 빨리 찾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성들에서 문제에 되는 항목들, 그 항목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해서 3의 배수를 만들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조금 3의 배수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 몇 번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정확하게 풀이하는 순서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열심히 했더니 역함수 그래프와 일치한다. 유리함수는 뭐 그럴 수 있죠. 역함수 일치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뭐를 풀어갈까요? 뭐 정근선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원래 주어진 함수 정근선을 구하게 되면 x는 분모 0 만드는 거 a 처리되겠고 y는 3a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좀 이 부분들이 좀 평행이동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정근선도 이동이 돼서 x는 a축으로 마이너스 2만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y축 방향은 이제 3a 했는데 와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좀 딱 나눠지겠죠. 자, 근데요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하는 정근선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역함수의 그래프와 일치된다는 얘기는 역함수의 또 이제 정근선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역함수의 정근선은요, xy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는 거니까 이 y에 있던 부분들이 x로 와서 3a 되겠고, x에 있던 a가 y는 있고, 이렇게 a 이런 모양을 가는 거니까 이제 이 두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다, 일치가 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쿠, 요거 이제 m을 좀 문자 잘못 썼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요. 그럼 이제 a-2m 이런 부분들이 3a 처리되겠고 3a-m-6 이런 부분들이 a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이런 항목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2a
그러면 마이너스 2m 해서 이제 관계식 하나 만들어지겠고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a는 그러면 m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렇다면 뭐 2a 돼 있으니까 뭐 갖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m은 이퀄 m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니까 3m은 이퀄 마이너스 6 처리해서 m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하고 결과 나오겠죠. m 값이 마이너스 2다 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a 값은 그럼 플러스 2입니다. 이게 가볍게 또 나오겠죠. 이 부분들 좀 이용하면 또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와우. 그럼 뭐 그쪽은 뭐 이렇게 좀 이 부분인가요? 역함수의 정근선이군요. 역함수는 3aa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p-q 이렇게 처리되는데 3aa 뭐 이런 부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와우. 그럼 2a를 구하라. 그럼 뭐 이거 2배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가볍게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유리함수, 평행이동 이 부분들은 점근선이 뭐 열일을 다 하는 거죠. 유리함수,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 그죠?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점근선 구하고 점근선 옮겨놓고 역함수의 점근선 결과점 서로 어떻게 됐다, 같아지겠다. 요 틀에서 이제 뭐 미지수를 좀 집어넣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는 거니까요. 뭐 기본 원리 패턴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흔들림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집합 A, B, C, D, E, F 6개의 숫자가 있는 건가요?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2개 또 선택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이 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집합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원소 3개짜리. 그럼 이곳에 이제 원소가 좀 6개가 있거든요. 6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딱 이렇게 골라다 놓게 되게 되면 원소 3개짜리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6, 5, 4에다가 3, 2, 1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섞어드리니까 와, 눈 20개 들어오니까요. 뭐 20개의 집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 B, C, 그다음에 A, B,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뭐 D, E, F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20개의 집합에서 두 개를 선택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두 집합 서로 당연히 다르죠. 이건 다 달라야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풀어야 될 것은 이 20개의 집합들 중에서 2개의 원소를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군요. 그러면 20 곱하기 19 나누기 1 되면 이거 약분하니까 10 곱하기 19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정답 190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정한 원소 개수가 주어져 있는 부분 집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좀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4개를 골라서 자연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1000자리 숫자보다 100자리 숫자가 더 크고 12자리 숫자보다 1자리 숫자가 작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라. 이건 뭐 4개의 자리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이제 2개에 대해서 규칙이 있는 거죠. 1000자리 숫자가 100자리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자리, 1자리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12자리 숫자가 1자리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 두 숫자에서 이렇게 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좀 이렇게 커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주면 되죠? 이렇게 좀 맨 처음에 5개가 있는데요. 이쪽을 좀 만족시키려면 5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좀 2개를 딱 고르겠습니다. 그게 뭐 0이 포함돼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짜리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골랐다. 0, 3 고르면 자동으로 3, 0 이렇게 써져야 되는 거니까 뭐 고르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리에다가 숫자가 배치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12자리하고 1자리는 나머지 숫자가 3개 있으니까요. 3개에서 또 2개를 딱 골라서 놓으면 역시 또 자동으로 알아서 배치가 딱 되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이 부분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3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뭐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용하게 될 숫자들만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요 아이디어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역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하나 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미지수가 좀 많은데 미지수를 좀 알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려니까 그래프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저 역시
유리함수는 뭐 정근선이죠. 정근선 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c 이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양수 되겠고, 정근선 y 해주면 b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역시 양수 돼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특정한 좌표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렇게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니까 c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역시 양수 이런 형태, 요걸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c 값이 양수입니다.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럼 C가 관여된 부분은 해야 되겠죠. 양수 되는데 이거 양수 된다는 얘기는 요거 C가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 값은 음수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되겠죠? 자, B 값 음수 나왔습니다. 그럼 B가 음수 이렇게 처리됐는데 A 해서 또 양수가 되려면 A 값도 역시 뭐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양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들을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무리함수를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요 부분들이 요호, 재밌는데요. 뭐 a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a 값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럼 뭐 식을 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는가? bx. 그럼 b 값은 또 어떻게 되는가? b 값도 음수니까 또 bx 처리되는데 음수니까요.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옆에 써져 있는 것도 a니까 a는 또 마이너스를 되고, 와, 마이너스 막 이거 엄청난데요.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는 c 돼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c 이렇게 좀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 개념적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0 만드는 만큼이니까 bx 플러스 a 이 부분들 0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만큼, 이만큼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둘 다 부호가 양수니까 음수 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와우, 그래프는 그러면 뭐 2, 4분면 방향에서부터 2, 4분면의 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번의 답에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부호를 좀 판별해 가는 거니까요. 가장 이제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항목이죠. 이렇게 좀 이제 점근선이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의 키포인트다. 되겠죠?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특정한 점 지나는 거를 좀 이용한다. 이 부분 키포인트를 좀 잘 점검해 가시면 되겠고요. 무리함수는 역시 뭐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약간 사분면 방향 형태가 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이제 부호들이죠. 부호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체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루트 값이 0 되는 이런 형태, 이런 만큼 평행이동. 이거 x인데 왜 이렇게 실수했죠? 이렇게 평행이동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y축으로는 이제 c만큼 평행이동. 이것들 뭐 간단하게 좀 점검해 가면 무리함수 또 그래프 모양도 큰 틀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뭐 그래프 한 문제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둘 다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좀 침착하게 좀 대체해가면서 두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해서 x 그걸 꼭지점하는 삼각형 개수, 와, 그럼 점들을 좀 잘 찍어야 되잖아요. 오호, 수직선을 좀 만들고 1, 2 이렇게 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와, 그럼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그럼 y도 좀 플러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뭐 점들 좀 어느 정도 좀 규칙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직선식 자체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요 식 자체가. 지금 x 플러스 y는 2. 여기 절대값 붙이는 거니까요. 여기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2. 됐습니까? 근데 뭐 절대값 붙여서 대칭해야 되고, 절대값 붙여서 대칭하고, 절대값 붙여서 대칭하고, 이렇게 돼 있고, 부등식보다 작으면 그 안쪽에 있는 점들이 되거든요. 뭐 점들을 뭐 이렇게 다 찍어야 되겠습니다. 와우. 점 잘 찍었나요? 와우, 점들이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점을 찍어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점들을 이렇게 좀 다 찍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삼각형 개수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전체 점 개수부터 좀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섯에다가 그 다음 넷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점 자체가 뭐 13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좀 판단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요. 세 점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전체 개수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개념을 잡아가면 되겠죠. 대신 이제 못 만드는 걸 빼야 되겠죠. 자, 요 가운데 부분 보게 되면요, 점들이 일직선상에 5개가 있거든요. 5개에서 뭐 3점을 고른다. 당연히 삼각형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 이런 선도 있고 반대로 이제 y축 위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2가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좀 잘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렇게 이제 일직선상에 3점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3개의 점에서 3개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건 과연 몇 개일까요? 그 몇 개가 되는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뭐 1개, 2개, 3개, 4개 이런 부분들 딱 있으니까 이건 좀 금방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4개에다가 5개, 6개, 7개, 8개 이런 게 있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몇 개가 나온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지금 된 건가요? 아, 그렇죠. 가운데 이런 숫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되는 건가요? 10개 이렇게 나온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뭐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13, 12, 11, 3, 2, 1 처리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2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6에다 22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86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10이니까요. 20을 빼주면 되는 항목, 여기는 뭐 다시 또 10 이렇게 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면은 뭐 30을 빼는 거니까 256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문제에서 일단은 이게 부등식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이 안에 있는 점 중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오케이. 원래 좀 절대값이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1사분면 그래프를 그리고요. 요거를 좀 x축 대칭 이동, 그 결과를 또 y축 대칭 이동 해서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 그려가는 그런 형태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안에 점들 제가 좀 아까 표시한 부분들 좀 확인해서 확실하게 좀 아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점들을 안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전체에서 삼각형 만들어가는 건 수월한데 요거 좀 빼야 되는데 요 개수들이죠. 개수들. 아, 특히 이제 뭐 3개에서 3개 빼는 이 부분들이 10개가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자, 복습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루트 kx. 알겠습니다. 네 점 주어져 있고 꼭지점은 사각형과 만난다. 이때 뭐 개수를 구해달라. 개수가 그 60 이상인 최소값을 구해달라 되네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금 더 뜻파악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n제곱 있고 4n제곱 있고 n제곱 있고 4n제곱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n제곱에다가 또 4n제곱인가요? 와, 그럼 좌표들이 4n제곱 이쪽 표시해주면 되겠죠. 대략 좀 표시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좌표들을 쭉 표시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가로 길이도 뭐 3n제곱 되고 세로 길이도 3n제곱, 뭐 정사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n제곱, n제곱, 4n제곱, n제곱 이런 점들, 그죠? 4n제곱, 4n제곱, n제곱, 4n제곱. 와, 됐습니다. CD 이렇게 좌표가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렇게 점들을 꼭지점은 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러면 어떻게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원점에서부터 쭉 그려져 가는 건데,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가서 돼야 되겠고, 뭐 이렇게 가서 돼야 되고 이런 얘기죠. 만나려면 요때 값보다는 좀 작은 이런 쪽이 돼야 되겠고, 4n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작은 값보다는 큰 요 사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큰 사이로 좀 지나가야 만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풀이해야 될 것들은 이제 조금 정해졌습니다. 주어진 식에 n제곱을 쭉 대입하게 되게 되면 뭐 n제곱을 대입해주면 뭐죠? 아유, 이 루트 안에다 n제곱 집어넣으니까 뭐 가볍게 kn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들이 4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줘야 되겠고, 4n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그걸 얼마로 풀립니까? 2nk 이렇게 좀 대입되겠고, 그 결과들은 또 어떻게 되겠죠? n제곱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은 좀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하나를 좀 약분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k 값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2분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긴 뭐 4n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항목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범위 나왔는데 이것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FN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그걸 FN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여기 뭐 부동호가 또 빠지나요 이렇게.
그죠? 왜 어렵죠? 앞에 있는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n이라는 숫자가 홀수가 되게 되면 여기가 자연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이쿠 정수 개수를 좀 카운팅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n이 짝일 때부터 좀 알아봐야 될까요? 짝수가 되면 이제 이 숫자도 짝수가 되어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개수는 양쪽 다 들어가니까 4n에서 2분의 n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fn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60보다 크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가야 되는 이런 숫자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분의 이게 좀 한 번 미스가 나니까 계속 미스 나려고 그러죠. 2분의 7n 되겠고 5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데, 와우. 그럼 이게 좀 약분이 됩니까? 이게 뭐죠? 왜 숫자가 이렇습니까? n은 7분의 29, 18, 118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입니까? 아이쿠, 이거보다 좀 작은 숫자를 좀 찾아가야 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대략 개수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7일은 7 해주면 48이니까 77이 49, 49. 그러면 17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16.9 이렇게 좀 되나 보죠. 뭐 이런 형태의 숫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 될 수 있는 숫자는 n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7부터 쭉 해서 이제 가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짝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17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18이라는 숫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n이 홀이다라고 해주게 되면 이 숫자가 뭐 당연히 2분의 n이라는 숫자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n에서 이 값을 좀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4n에서 2분의 n을 빼면 그 다음 숫자니까요. 뭐 어차피 이 숫자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그냥 2분의 n을 빼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어차피 개수 안 들어가는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두면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7n 뭐 이런 형태의 좀 대략 개념을 좀 잡아놓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또 60인가요? 60보다 좀 크다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게 좀 120에다가 또 7로 역시 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항목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일은 7에다가 그럼 이제 50은 77, 49은 17.xx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요거보다 또 큰 이런 숫자 계통을 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에 좀 찾아가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좀 살짝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뭐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뭐 19부터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는 아까 나왔던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됐으니까 됐죠? 뭐 홀수일 때는 뭐 19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짝수 부분에서 뭐 가장 작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1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뭐 18을 여기다 나중에 좀 확인 사살을 하면 되겠군요. 18을 좀 대입해서, 그러면 9보다 크거 나왔고 18 대입했으니까 4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 사이의 개수가 이제 60개가 되는지 확인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지금 주어진 부분들 스스로 좀 식을 좀 세워야 되는 절차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아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커야만 이 사이에 가면서 사각형을 만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온 요식,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식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이 관계식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학습해야 될 방법인 것 같고요. 개수 카운팅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좀 짝수일 때 하고 홀수일 때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이고 정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1,k, 1,k? 점근선이죠. 이 점근선 x 해주면 x가 1이고 y는 k.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그래프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좀 A라고 하겠다. 점 P를 지나고 원점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B. x축과 만나는 점 C. 넓이가 2배. 이거 좀 정신이 없죠? 내용을 조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을 좀 잡고요. 점근선 x가 1이었으니까 1을 좀 이렇게 좀 대략 표시하겠고, k 값이 k가 1보다 크니까 조금 위쪽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쪽에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K 값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는 일사분면 그 다음에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원점 지나는데요. 뭐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 1,K 이 점 이제 P라고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원점과 여기를 지난다고요? 이렇게 좀 그어서 만나는 점 처리해서 원점이 아닌 점 중에 이거 A라고 하겠다. A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고 다시 원점이 그래프점이면 이거는 그러면 2,2K 이렇게 좀 가볍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좀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것은 점근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원점하고 0,0하고 뭐 중점이 1,K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 2,K A점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완전 땡큐입니다. 그죠? 점 P를 지나고 원점부터 1만큼 떨어진 직선 M이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P 이것도 뭔가요? 새로운 직선을 좀 그으라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직선을 좀 그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원점에서부터 거리 1 떨어지는 건데 와우. 이 점근선 자체도 거리가 1 떨어지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럼 뭐 대략 이렇게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죠? 이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C 이 점은 좀 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C 이렇게 좀 처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PCO 이렇게 해서 PCO 이렇게 이 넓이 그 다음에는 삼각형 PAB 이렇게 넓이 이런 것들이군요. 알겠습니다. 넓이가 이제 이쪽에 2배가 되라. 평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요거 뭐 그림이 좀 주어져 있으면 이제 그림을 봐가면서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내용 정리가 좀 됐고요. 근데 뭐 결론 났는데 그림을 좀 엉망으로 그렸군요. 이게 이제 뭐 점근선의 교점인데 점근선지라는 직선 2개를 그어서 그래프 만나는 점이면 이 지점이 지금 요 모양이 이게 지금 여기 점근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 모양으로 좀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좀 대칭 모양이 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B 프라임 뭐 이런 형태를 놓고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점근선 이렇게 됐을 때 이 점근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점근선을 지나가게 되게 되면 와우. 이게 좀 서로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좌표가. 지금 이제 B하고 B 프라임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이게 이제 여기 1, K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그런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원점하고 이 부분들이 대칭 성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삼각형 넓이 요 부분들하고 위에 좀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 넓이도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지금 넓이가 2배입니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걸 좀 그래프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요즘 갖다 놨을 때 요 좀 넓이 이 부분들이 와우 이 전체 넓이 얼마가 되겠다 반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P점하고 여기 C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B 프라임이라고 해서 찍어 놓게 되면 요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CP의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삼각형이 이제 절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걸 이용하면 좀 산수가 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P점 좌표가 1,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B 프라임이라고 해서 좌표를 놓게 되게 되면 뭐 중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C점이 X축의 점이니까 Y 좌표가 이제 2분의 K 돼야 된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x-1분의 k 더하기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분의 k가 된다 이런 얘기. 와우. 그렇게 되면 뭐 x-1분의 k는 이꼴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x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건 아주 뭐 경사났습니다. 이게 얻어지면 뭐 C점 좌표도 이제 자동으로 얻어집니다. 그죠? 중점 이렇게 처리되니까 와 여기가 지금 P점 좌표 X 좌표가 1 이렇게 돼 있고 와우 P점 X 1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돼야 되잖아요. 그죠? 중점 역할을 해서 와 뭐 경사났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문제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지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이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 CP 방정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CP 직선식을 좀 열심히 좀 구해가면 되는데요. C점 좌표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울기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가니까 4분의 k 처리가 되겠고, 뭐 지난 점이 마이너스 3,0을 이용하면 되니까 x 플러스 3y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CP 직선 방식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4y는 kx 마이너스 3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전기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kx 마이너스 4y 플러스 3k는 이꼴 제로 처리했고,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6에 00에 3k의 절대값 처리해주는데 이게 이제 1이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9k제곱은 k제곱 플러스 16 처리가 되는 거니까 8k제곱은 16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k제곱이 2 되니까요. k값은 얼마? 루트 2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k값이 뭐 1보다 큰 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우. 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은 그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게 점근선 됐을 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 서로 대칭이다라는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점근선, 와, 성질을 이렇게 쓰는군요. 되겠습니까? 오호. 그래서 지금 이 B점 부분에 대해서 대칭점을 이렇게 좀 구해놨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대칭 구조라서 이제 삼각형 넓이 같아지겠고, 절반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 점이 바로 뭐다? 중점이다. 이런 성질들 되겠습니까? 자, 그 도형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아이디어처럼 돼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내서 이제 처리해달라, 이런 취지의 못가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정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니까요. 뭐 설명을 뭐 다시 듣는다든지 연습장에 메모를 한다든지 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좋은 아이디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